애니는 몰라도 파란머리 메이드, 램은 안다. 본격. 주인공이 계속해서 죽는 애니. 작가가 주인공을 어떻게 죽일지 매일 고민하는 그 애니.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자, 그럼 다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주인공 나츠키 스바루는 여느 이세계물의 주인공처럼 히키코모리가 이세계로 넘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빠른 전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레퍼런스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들은 빠르게 스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또한 이미 독자들이 이세계물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넘기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작가는 이 세계에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바루는 처음에 이 세계에 와서 아주 들뜬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직시하죠. 자신은 이 세계물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과를 삼가라고 말하는 아저씨를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은 의미가 없고 자신이 돈 한 푼도 없는 거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골목길에서는 강도를 만납니다.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이 세계는 낭만이 가득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로 간다면 아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생각은 사실 과거 사람들도 했었습니다. 파리 신드롬 혹은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득 안고 갔다가 막상 보니 그리 대단하지 않아 실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이 세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중세 배경의 이 세계에 간다고 해서 자신이 성공한다는 생각은 너무 막연합니다. 중세는 현재보다 치안도 안 좋고 정도 안 좋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관점이 전혀 달라 말이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마법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핵보다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혼자 떨어진다면 성공하기는커녕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요? 스바루는 죽으면 다시 특정 시간으로 돌아오는 사망회귀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기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작가는 이 능력을 저주처럼 표현합니다. 일단 능력을 사용하려면 죽어야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습니다. 배가 찢어져 창자가 나와 죽기도 하고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느끼다가 죽기도 하며 얼어서 몸이 조각나 죽기도 합니다. 게다가 항상 절망적인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자신의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더욱이 이 능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스바루가 죽기 전 세상에 대한 기억은 온전히 스바루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루는 처음 에밀리아와 만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주었던 따뜻한 행동과 말들을 스바루는 모두 기억하고 있지만 에밀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스바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기억은 스바루만이 기억할 뿐입니다. 이는 더욱 스바루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에게 사망 귀환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과 동시에 그를 갉아먹으니까요. 작가는 주인공 스바루를 아주 정성스럽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 아마 이 장면에서 다들 소리 지르거나 심하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스바루가 에밀리아에게 처음으로 사망 귀환에 대해 말하는 장면입니다. 스바루는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부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다. 넌 나한테 다 갚지도 못할 만큼 빚을 졌어. 와, 엄청 아찔하죠? 저는 처음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빨리 죽어서 없었던 일로 만들자고 소리쳤습니다. 도저히 이 작품의 주인공, 영웅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장면을 보고 나니 스바루의 심리를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스바루는 아직 어리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히키코모리입니다. 거기에 자신은 이 세계로 소환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시를 당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에밀리아에게까지 부정을 당하니 정신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무너지는 스바루의 모습은 그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스바루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내릴 때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스바루의 마음고생이 잘 전달되지 않아
괜히 제가 아쉽기만 했죠. 저는 스바루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회귀라는 능력은 어찌 보면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바루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스바루의 나약한 모습은 사망회귀라는 능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했을 때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때 그 찐따 같던 스바루가 맞냐? 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이 지친 스바루가 어떻게 해서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스바루의 선택에 의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망회귀를 통해 스바루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전부이고 그 선택의 원동력은 스바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스바루의 마음은 더 이상의 선택을 거부하고 포기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램입니다. 램은 스바루를 사랑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스바루에 대한 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루는 여러 번의 죽음을 겪으며 다시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자기 혐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나열합니다. 반대로 램은 스바루의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해줍니다. 램은 이런 모습의 스바루를 기억하고 또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스바루는 이런 못난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램은 스바루가 자신의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램은 스바루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이유, 자신의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행복했으면 하는 이유, 모두 무조건적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스바루가 히키코모리로 살면서 자기 혐오에 빠진 이유는 아마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없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패를 두려워해 사회로부터 도망쳐 이 세계를 동경하고 에밀리아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램과 함께 도망가기로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램은 스바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계가 싫어하고 스바루 본인조차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도 램은 그가 좋다고 말해줍니다. 램은 자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1からいいえ0から 결국 램의 진심은 전해지고 스바루는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혼자일 때와는 다르게 램과 함께하는 스바루는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믿고 또 함께하는 램을 믿습니다. 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